만약에 미국이랑 이란 전쟁이 안 끝나고 계속 길어진다면 제일 이득 보는 나라는 어디일까?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어. 작전명은 에픽 퓨리. 이란 핵시설 세 곳이 동시에 터졌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그랬더니 이란이 가만히 있겠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렸어.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원유 수송의 20%가 이 좁은 해협을 지나거든. 해협이 막히니까 유가가 미쳤어. 배럴당 150달러를 찍었어. 한국 증시도 3주 만에 12%가 빠졌어. 완전 난리가 난 거지. 근데 말이야. 이 난리 속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 전쟁이 길어질수록 누군가는 더 많은 돈을 벌거든. 오늘 그 얘기를 해볼게. 1위는 러시아야. 이건 BBC, 한국경제, 피터슨 연구소까지 다 같은 말을 했어. 전쟁 전에 러시아 우랄산 원유가 배럴당 52달러였거든. 근데 전쟁 터지니까 70, 80달러로 뛰었어. FT 보도에 따르면 개전 후 12일 만에 러시아가 석유로번 추가 수입만 19억 달러야. 하나로 2조 8천억 원. 근데 더 웃긴 건 이거야. 미국이 유가 잡겠다고 러시아 원유 제재를 30일간 풀어줬어. 적국 제재를 풀어준 거지. 이 결정 이후에 인도가 러시아 원유 수입을 50%나 늘렸어. 중국도 하루에 210만 배럴씩 러시아 기름을 빨아들이기 시작했고, 우크라이나 KSE 연구소가 시나리오별로 러시아 추가 수입을 계산했는데 숫자가 좀 충격적이야. 6주 단기전만 돼도 추가 수출 수입 840억 달러, 재정 수입 450억 달러, 3개월이면 하루에 5억 달러씩 벌어. 이게 러시아 2020 본연 전체 재정 적자보다 많은 돈이야. 6개월까지 가면 러시아는 재정 흑자로 돌아서고 국부 펀드까지 다시 채울 수 있어. 웃긴 게 뭐냐면 전쟁 직전까지 러시아는 돈이 없어서 안보 빼고 전 지출을 10% 깎으려고 했거든. 근데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갑자기 돈이 쏟아진 거야. 타이밍이 기가 막혀. 거기다 미국 군사력이 중동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우크라이나 지원도 흔들리기 시작했어. EU 코스타 의장이 이렇게 말했어. 이란 전쟁의 유일한 승자는 러시아다. 정리하면 러시아는 총 한 발 안 쏘고 기름만 팔면서 전쟁에서 제일 크게 먹고 있는 거야. 2위는 중국이야. 근데 중국은 러시아랑 좀 달라. 단기 현금이 아니라 장기 전략으로 먹는 구조거든. 피터슨 연구소가 분석한 중국이 이란 전쟁에서 얻는 5가지 이익을 하나씩 볼게. 첫째, 에너지 비축을 미리 해뒀어. 전쟁 터지기 전에 원유 수입을 16%나 늘려놨거든. 지금 중국 전략 비축유가 13억, 14억 배럴이야. 수입 기준 4개월치를 버틸 수 있는 양이지. 다른 나라들이 기름값 때문에 난리일 때 중국은 미리 싸게 사둔 기름으로 버티고 있는 거야. 둘째, 디플레이션 탈출. 전쟁 전에 중국은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 근데 유가가 적당히 오르니까 오히려 중국한테는 리플레이션 효과가 된 거야. 중국은 할인된 러시아 원유로 생산비를 억제하니까 서방보다 가격 경쟁력이 유지돼. 셋째, 이란 원유가 위안화로 결제돼서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어.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전쟁 시작하고 첫 몇 주 만에 이란산 원유일 100만 배럴 이상이 중국으로 갔어. 넷째, 이건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이익인데 미군 작전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있어. 항공모함 이동 경로, 미사일 요격 패턴, 물류 흐름,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지. 피터슨 연구소 말로는 중국이 이 데이터로 대만 해협 시나리오를 더 정교하게 짤 수 있대. 다섯째, 미국 제재 체제가 흔들리고 있어. 러시아 제재도 풀리고 이란 원유 제재도 유예됐잖아. 이건 중국한테 장기적으로 제일 큰 선물이야. 미국이 수년간 쌓아온 제재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니까. 물론 중국도 리스크는 있어. 전쟁이 너무 길어지면 유럽 시장이 죽잖아. 중국 수출의 15%가 유럽이거든. 그래서 중국은 적당히 길게, 하지만 파국은 안 되는 전쟁을 원하고 있는 거야. 3위는 노르웨이야. 이 나라는 이런 거에 이미 경험이 있어. 2022년 러시아 유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유럽 가스를 대체 공급해서 큰 돈을 벌었거든. 이번에도 석유 생산량이 15% 늘리겠다고 선언했어. 캐나다도 마찬가지야. 안정적 에너지 공급국이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캐나다 LNG 시설은 한 달에 40만 톤 넘게 선적했어. 전쟁이 길어질수록 돈이 되는 구조지. 숨은 수혜자도 있어. 인도네시아야. 유가가 너무 비싸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석탄을 다시 쓰기 시작했거든.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이 인도네시아인데
올해 생산 계획만 5억 8천만 톤이야. 인도도 빠질 수 없지. 이 나라는 에너지 중개상 역할을 하고 있어. 러시아한테 싸게 사서 정제해서 유럽에 비싸게 파는 거지. 양쪽 다 인도가 필요하니까 가능한 거야. 인도 정부는 대놓고 이렇게 말했어. 미국 제재 유예 여부 상관없이 러시아 원유 계속 살 거다. 그리고 미국 방산 업체들, 록히드 마틴 주가가 올해 들어 40% 넘게 올랐어.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사일 쓰고 폭탄 쓰고 드론 쓰잖아. 다 방산업체 매출이야. 자, 이제 반대쪽 얘기를 해볼게. 이번엔 피해자야. 여러 기관이 같은 나라를 지목했어. 한국이야.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서 가져오거든. 호르무즈 막히면 직격탄이야. 근데 기름값만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무서운 건 헬륨이거든. 반도체 만들 때 헬륨이 필수인데 한국은 이걸 64.7%나 카타르에서 들여와. 근데 카타르가 이란 미사일 맞아서 LNG 생산이 멈췄잖아. 헬륨도 같이 끊긴 거야. 헬륨 가격이 40% 넘게 뛰었고 반도체 공급망에 비상이 걸렸어. OECD가 한국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7%로 내렸어. NH금융은 1년 가면 0%대라고 했고 한국만 힘든 게 아니야.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은 연료 배급에 학교 폐쇄까지 갔어. 중동 원유의 기대는 아시아 나라들 전체가 타격을 받고 있는 거지. 자, 정리해볼게. 수혜국 순위표를 보면 이래. 러시아는 총 한 발 안 쏘고 수십조 원을 벌고 있어. 중국은 조용히 기름 쌓고 미군 정보 모으고 대만 시나리오 짜고 있고 노르웨이랑 캐나다는 믿을 수 있는 에너지 파트너로 브랜드를 굳히고 있어. 그리고 전쟁을 시작한 미국은 유가 폭등, 오방국 피해, 제재체제 붕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어. 피터슨 연구소가 이렇게 정리했어. 미국이 중동에서 오래 싸울수록 러시아는 유럽에서, 중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커진다. 지금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이긴 한데 전쟁이 끝나도 이미 바뀐 것들이 있어. 러시아 제재는 한번 풀리면 다시 조이기 어렵고 중국 비축은 이미 끝났고 한국 공급망 약점은 전 세계에 드러났어. 전쟁에서 총을 쏘는 나라랑 전쟁에서 돈을 버는 나라는 달라. 역사는 항상 그래왔어.